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려했던 그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상 전에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월 CPI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 CPI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자, 시장에서도 물가가 오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망치는 3.8%였습니다. 전월에 3.7%니까 3.8% 봤는데 이것을 가볍게 뛰어넘는 4.1%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10년 전 물가로 돌아갔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 전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랐지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11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4.2%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물가 상승률 4.1%가 왜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까요? 당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3%였어요.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2%라는 거죠. 같은 4%지만 통화당국이 생각하는 물가 체감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물가 수준이 한국은행의 목표치 2배를 넘었습니다. 당연히 강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4% 넘었는데 기준금리 1.25% 엄청 낮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1.75%거든요. 이걸 넘어야 그래도 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중립금리 넘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건 당연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중립금리 수준만이라도 빨리 올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왜 이렇게 물가가 뛰었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원자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다. 그래서 2020년 말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 원자재 급등이 바로 CPI에 나타난 게 아니라 공산품 인상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천천히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한번 급등하잖아요. 다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물가가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공산품 인상과 서비스 요금의 단계적인 반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인플레이션 같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외식 물가가 물가 불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월 외식 물가 상승률 6.6% 나왔는데 24년 만에 최고치예요. 보통 인플레 정점에서 서비스 요금 불안이 가속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공산품과 외식 요금 서비스 요금 올라가는 거는요, 작년에 원자재 급등에 따른 연쇄 효과예요. 근데 올해 2월부터 다시 원자재 가격이 2차 급등했죠. 추가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안 올렸던 데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올렸던 데도 추가 인상 요금 인상을 고려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가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부터 하락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석유류 제품 가격 인상분이 무려 31.2%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란 얘기는 무조건 이 원자재 가격 하락부터 나오고 나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 근데 당분간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올해 공공서비스 인상이 대거 준비 중입니다. 이미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걸로 턱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전 적자가 올해 20조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자릿수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괜히 올렸다가 서민 물가 불안에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그래서 하반기에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이번 CPI 통계를 보면요, 유일한 물가 상승 억제 요소가 공공서비스입니다. 전년 동월비 0.6%밖에 안 올랐어요. 올려야 되는 것을 안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긴 어려울 거예요. 왜? 공공서비스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이 본격적으로 통계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얘네들만 올리면 상관없는데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죠. 한국은행에서도요, 높은 물가 상승세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한동안 4%대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고물가가 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달은 부분이죠.
그래서 올 2월에 경제 전망이 나왔을 때 연간 상승률이 3.1%였거든요. 이것도 그전 11월 전망에 비해서 한참 올렸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서 한참 초과하는 것이 1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도 2%가 안정이 아니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동산 시장의 분명한 악재예요. 자,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겁니다. 얼마 전에 인수위에서 강연을 들었죠. 경제 강연. 인플레 이기는 정부 없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왜 지지율이 낮아서 고생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기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는 하지만 지금 완화적 통화 정책보다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긴축을 통한 물가 안정을 원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목받는 것은 4월 금통이에요. 자, 4월 14일에 금통위가 앞두고 있는데 이때 한국은행 총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 이제 국채 시장이 불안에 휩싸이니까 2조 원 규모의 단순 매입을 결정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공석 상황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 4월 달 금리 인상 한국은행 총재 없어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원래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3월 CPI가 4% 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4월에 금리 인상 한다고. 왜냐면은 지금 4.1% 물가잖아요. 1.25%는 기준금리가 맞아 보이세요? 안 되죠. 더 높여 보여야 될 거잖아요. 고물가 대응에 한국은행 총재 공석이 핑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금리다. 부동산 가격 오를 거다.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실질 금리를 보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금리 한번 올렸을 때 예금 금리가 1.1%가 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4%였습니다. 실질 금리 마이너스 1.3%죠. 지금 예금 금리 1.6% 올랐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은 비율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똑같은 마이너스 1.3%라는 거죠. 야,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예금 넣을 바보가 어디 있냐? 다 부동산 사겠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산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저금리가 맞습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부작용을요, 통화당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지명자 대표적인 저금리의 부작용인 부채 팽창에 대해서 금리를 통해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지금 통화당국에서도 물가 불안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동산에 하는 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하고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에서 높은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유자들이 저금리라고 안 팔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에 실질금리 플러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하고 앞으로 변화될 시기의 주택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자, 참고로 이제 실질금리 따지는 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일반 소비자가 예금금리를 볼 때 실질금리를 그렇게 많이 감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야, 예금 가입할 때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보고 예금금리와 비교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따지고 예금 가입할 사람 거의 없죠. 어떤 식으로 따질까요? 바로 예전보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머니 무브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전보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금금리가 많이 올라갔구나. 그럼 이제 예금도 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원래 좀 전통적으로 약세가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왜? 입주 물량이 이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와중에서 전세값이 다시 불안할 조짐이 보이고 매매 가격 호가도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통계에서도 강남과 서초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4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 최고의 견제가 될 겁니다. 올해는요,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오른 것만 제외해도 성공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짜는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택 가격은 하락할 이유가 있어야 떨어지고요. 이 하락할 이유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완성되는 내년에 내후년까지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동산 제도를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